서울과 수도권의 최신 부동산 이슈를 알아보는 부동산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UNR 컨설팅 박상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시가 지난 3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안건이 총 9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6개나 되는 안건의 심의가 미뤄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1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제 참석위원회 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심의 도중에 이제 중단됐습니다. 네. 총 9개 안이 올라갔는데요. 6개 안이 심의가 이제 미뤄졌습니다. 네. 아마 도시계획위원회들이 대부분 교수님들이다 보니까 뭐 대학생님이 방학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도 휴가를 많이 가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6건, 재상정 2건, 자문 1건은 총 9건이었는데요. 양령 한방, 면목 패션 등 개발진흥지구 결정하는 재상정 2건과 자문 1건만 처리됐고요. 나머지 6건은 다음으로 이제 미뤄졌습니다. 네. 이번 도계에 상정된 신규 6건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4곳 해제와 쌍문 LA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잠실 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대치 쌍용 1, 2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등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총 안건 중에서 무려 한 3분의 2가 심의되지 못한 건데 뭐 사람이 없어서 안 된 건가요? 이 기준은 또 어떻게 되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도계의 심의가 이제 이루어지려면은 뭐 정족수가 최소 이제 있어야 되는데 네네. 위원이 29명입니다. 그중 가반수인 15명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11차 도계회가 16명이 참석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개최하고 있다가 네. 서울시의 자료를 보니까 실제 2시간 이후에 2명이 뭐 개인적으로 자리를 떴다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심의를 위한 정족수 1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회의가 이제 중지됐습니다. 네. 이 같은 비정상적 사항이 도계의 회의 개최 이후로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문제점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우선 이제 구성원이 다양성이 이제 많이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네. 교수님들이 29명 중에서 무려 절반이 넘죠. 16명.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학철에 되게 되면 이제 여러 뭐 해외라든지 여러 가지 뭐 학회 세미나 네. 또 많이 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고요. 실제적으로 그 최출장 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주로 이제 많은 개인적인 뭐 일 때문에 네. 이런 그 방학 기간에는 상당히 도계의 회의가 상당히 좀 힘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앞서서 뭐 이같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도시계획위원이 심의가 중단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심의 도중에 다른 사정 때문에 자리를 떴다는 게 사실 이해가 잘 안 가기도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불참위원들에 대한 페널티 같은 건 없나요? 뭐 현재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 가반수를 채우지 못하면요 심의는 이제 무산됩니다만은 불참위원들에 대한 페널티는 현재 없습니다. 네. 총 이제 참석할 때마다 4시간 기준에서 25만 원 정도 뭐 수당이 나온다 이렇게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들의 3분의 2 이상 참석을 이제 시에서 공고하고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4번 중에 3번 정도는 참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촉할 때나 해촉 시에도 위원들의 출석률을 많이 이제 제고하지만은 페널티는 현재는 없고요. 현재까지 뭐 출석률 조주로 해촉된 사례는 없습니다. 네. 교수 외에도 직업군이 공무원들 4분, 시의원 5분, 구청장 1명, 국토연구원 1명, 서울시 연구원 1명, 변호사 1명 등 이고요. 실제 뭐 이런 교수 직급 외에는 다 그 직군별로 1명씩밖에 없다는 게 좀 네. 다양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시에 실제적으로 보도자를 보면은 뭐 한 분이 빠졌다고 해서 심의가 이제 미흡하거나 뭐 부족하지 않다고는 현재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 대한건축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보통 관련 협회 추천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을 위촉하고요. 임기는 2년이고 이에 제2번 정도 재추에 가능하고요. 네.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제 방송하는 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위원들이 결정된 거 가지고 저희들이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위원들이 구성돼서 심의가 올라가고 상정되고
이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무 페널티도 없다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제도적인 좀 보완책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통과가 된 세 건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령, 한방, 또 면목, 패션 등 개발진흥지구 결정안들이 마련이 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통과된 것만 볼 때는요. 동대문구 제기동 1082번지 일대 그 양령시 한방 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한방 골목이라 우리가 보통 한약재 사러 가는 골목 이렇게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랑구 면목동에 136번지 일대에는 면목 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보류가 됐습니다. 네, 네. 다음 회계에도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서울 양령시 한방 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양령시 한방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계획안이 통과됐는데요.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 일대 서울 양령시 한방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전면 철거 대신에 기존 수복형 정비 방식으로 개발됩니다. 네. 기존 기반 시설과 자원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가는 리모델링 방식인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시장이 끼게 되면요, 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또 위협받기 때문에 네. 많이 이제 안 됩니다. 시장이 끼고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아예 시장을 유지하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변하게 단계적으로 네. 이렇게 개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네. 도계에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때 기존 산업 생태계를 이제 보호하기 위한 수복형 정비 수법을 도입할 것을 검토하려는 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했는데요. 네. 전면 철거 방식이 영세업자의 재정착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방식으로 개발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이요, 경동시장 주변의 고산 자로부터 제기로, 정릉천, 왕산로를 연결하는 21만 1355제곱미터고요. 곤장 주업종으로는 한방 바이오 산업과 보조 서비스업, 보조업종으로는 연구개발업이 결정됐고요.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요,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가 일부 완화됩니다. 곤장업종 해당 사업에는요, 경영 안정 자금 등의 융자 혜택도 주어지기 때문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시장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바꾸는 거는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네. 네. 특정개발진흥지구가 근데 어떤 것인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지역이 이렇게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산업 노타운으로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산업 기반이 이미 형성돼 있습니다. 형성돼 네.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기업의 집적입니다. 이게 모여서 계속 영업을 행해야라는 것을 유도하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므로써 경쟁력이 이제 더욱 강화됩니다. 성수 정보기술 IT, 마포 디자인 출판, 종로 기금속, 여의도 중구금융, 양재 연구개발, R&D 등 6곳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무슨 동네 하면 뭐가 생각나지?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같은 해 6월 2차로 중구 디자인 패션, 동대문 한방, 강남 디자인, 중구 인쇄, 중랑 패션, 아연 웨딩 등 6곳 총 12곳이 선정됐습니다. 네. 2009년도에 이제 선정됐는데 아무래도 이 부동산 경기가 이제 침체되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대부분 지지부진하는 상태입니다. 선정된 지 3년이 지났고요. 12곳 중 동대문 한방 지구를 포함해서 7곳만 지구 지정이 이루어졌고요. 진흥 계획 고시된 곳은 성수 IT, 종로 기금속, 마포 디자인, 출판 등 3곳에 이제 불과합니다. 네. 한편 이날 도계에 있는 중랑 면목동 136번지 일대 면목 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안이 보류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경동시장 일대를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도 이 양령시를 서울의 한약재 메카로 만들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 제기동 서울 양령시장 현황은 어떤가요? 그 제주도 양령시장도 아무래도 과거 같지는 않습니다. 과거 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전국의 한약방들이라든지 건강보조식품을 사기 위해서 많이 이제 몰려들었는데 네. 요새 실제적으로 한의원들이 영업을 잘 안 되거든요.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국산 뭐 약재 아무래도 문제도 그런 있고요. 것도 있지만은 건강보조식품을 실제적으로 그 제약을 통해서 흔히 얘기하는 우리 뭐 이제 뭐 남성 강장제 같은 네, 경우 뭐 네. 비아그라라든지 그다음에 그 우리 한약 같은 게 이제 실제적으로 시중에 많이 유통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정관장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한의원들이 폐업을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영업이 이제 못하기 때문에 과거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상당히 좀 자생적으로 한약 전문 시장이 생겨나면서 인근에 이제 실제적으로 그래도 이제 제계동일 때는 한약방이 메카다는 게 아직까지 인식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아름아름 아직까지 많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뭐 한의원, 한약국, 탕재원, 약초, 한약기기, 제분소 등을 비롯해서 아마 500개에서 한 1000개 정도 업소가 이제 몰려 있고요. 네. 아직까지도 한약재 물동량의 한 60% 이상 뭐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에서 좀 놀라는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 한약이 관계된 거 이제 유통되고 있고요. 네. 유동 인구도 뭐 30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과거 많지는 못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명맥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서울시에서 이번에 리모델링 쪽으로 좀 지원해주면은 다시 한번 좀 호기를 맞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명절 전후로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찾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네. 더 개선이 잘 될 네. 것으로 생각이 네. 됩니다. 이 상권이 좀 발달한 곳인 만큼 임대 부동산과 상가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도 뭐 제계동에 많이 이제 있는데요. 상가가 한약을 뭐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가가 과거에 뭐 동의보감이라고 이제 몇 년 전에 분양을 했다가 네. 잘 안 돼가지고 어. 다시 좀 이제 휘청휘청하다가 그리고 그다음에 인근에도 오피스텔 부분 또 분양을 하고 있지만은 가끔한쯤 이제 분양이 잘 되지 않지만은 네. 임대가는 상당히 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 연 수익률을 봤을 때는 한 6에서 한 7% 정도 이제 나오고요. 네. 1층 상가도 뭐 3.3 제곱미터당 평당 뭐 3천에서 5천 정도 매매가 형성이 좀 돼 있습니다. 네. 임대료도 33 제곱미터, 네, 10평 기준으로 150에서 200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네. 2014년도입니다. 내년도 완공될 서울 양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 주변의 매매 시세가 실제적으로 현재 뭐 2천에서 뭐 3천 정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이번에 리모델링 지원만 잘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뭐 새 건물이고 여러 가지 뭐 새로운 뭐 주차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계속 만들어지다 보면은 임대료도 점점 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따라잡기 박상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